오늘은 2025년부터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거나 바뀌는 8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소식도 있어요. 그래도 모두 2025년부터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신의 건강 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부터 새로운 화폐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사거나 또는 카드로 결제를 했죠. 하지만 조만간 현금과 카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현금을 대체할 CDBC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먼저 CDBC가 뭐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줄임말이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총 9개의 은행을 통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곧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용화가 되면 지역 화폐 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연금이나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래는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중앙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되는 전자지갑을 개설을 합니다. 이때 디지털 화폐는 예금 토큰이란 이름으로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서 보이스 피싱 범죄나 여러 금융 범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거래 내역이 남는다. 이거는 좀 말이 나올 것 같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당국이 모든 개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현금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현금 거래가 줄고 온라인 결제가 급증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와이파이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무료 와이파이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바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의 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분야로 예산을 전환시키면서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예산을 삭감하다가 결국 25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무를 보거나 검색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큰 불편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 예산이 중단된 것이지 와이파이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지 비용을 통신사와 지자체가 감당해야 되는데 매년이 유지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걸 통신사가 부담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상 종료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소 아쉬운 소식이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일본 여행 다녀오실 때 좀 더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본 입국 심사가 간소화될 예정인데요. 매년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객이 많은 만큼 사전 입국 심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미리 입국 관련 서류와 지문 등을 심사하고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정말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쳐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심사서 작성을 했었죠. 또 일본 입국 심사대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줄을 기다려서 제출하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 번거로움을 애초에 방지하고자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공항에서 간단하게 심사를 받고 일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부터 우리나라에 일본 심사관을 배치하고 사전에 심사를 받고 출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일본 여행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편하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게 설치됩니다. 바로 트램이라는 건데요. 트램은 쉽게 말해 노면을 달리는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기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한 대당 260명까지 탈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 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선으로는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이어져 있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선을 없애서 배터리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는 서울 위례 신도시 부근에 개통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전과 다른 지역에서도 트램을 개통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기존에 있는 좁은 땅에 트램 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냐? 또는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교통정체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드디어 싸이월드가 돌아옵니다. 싸이월드 기억나시죠? 2000년대 중후반 큰 사랑을 받았던 싸이월드가 드디어 2025년에 꽃단장을 하고 출시된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의 추억이 담긴 또는 숨기고 싶은 사진과 영상들을 최대한 모두 복구해서 이용자들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사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나친 사생활 공개와 정보 공유에 지친 이용자들에게 개인화된 공간과 손쉽게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옛날에 적은 다이어리 일기장이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과거의 흑역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심야 약국이 다시 부활합니다. 밤 10시에 다시 문을 열어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약국을 심야 약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예전에 딸아이 감기 때문에 심야 약국을 한번 이용해봤는데 정말 급하게 약을 사야 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올해는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많은 심야 약국들이 지원을 못 받아 문을 닫았지만 2025년부터는 예산을 확보받아서 다시 운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시범사업으로 운행했지만 이제는 본사업으로 시행해서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지역으로 심야 약국의 수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공심야 약국이 정말 유용한 점이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 약과 약국 약은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약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감기약 판피린 T의 경우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고 약국에서 파는 판피린 Q는 물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판피린 Q에는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개가 동일한 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아이가 고열이 날 때 또는 정말 급할 때 편의점 약보다는 다급적 공공심야 약국을 찾아서 약을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 2025년부터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